안녕하세요. 슬림 체형 전문가협회에서 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시간으로 냉적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냉적에 대해서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 천천히 연재해 나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좋은 건강 상식들, 오늘 제가 저희 밴드에다가 림프 관련한 얘기를 올려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적이 몸에 생긴다는 건 림프의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는 얘기니까 림프는 그자나도 심장처럼 어떤 원동력이 없어요. 심장이 뛰어서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심박수도 있는 거고 혈압이라는 단어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림프를 가지고 림프 압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잘 쓰진 않거든요. 이유는 림프에는 특별한 심박수나 그런 압력을 잴만한 그렇게 큰 압력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림프는 압력 단위를 가질 수 없죠. 왜냐면은 발전기가 없는 거예요. 심장과 같은. 그래서 림프는 피부 온도와 유사하게 흘러요. 그래서 혈관 옆에서 혈관의 따뜻함과 함께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몸이 차갑다면 림프는 천천히 흐르게 돼요. 림프에서 대표적인 그런 노폐물들을 보면 죽은 이제 세균의 시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배출해야죠. 그쵸? 우리도 주변에 파리 한 마리만 죽어도 금방 부패하잖아요. 시신 부패랑 똑같죠. 그래서 내 몸이 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기에 배웠던 거 저희가 복습하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적이라는 것은 이제 다 외우셨죠? 차가운 것이 어떻다? 뭉쳐진다. 차가운 것이 뭉쳐진다. 근데 그게 장기로 가면 장기의 병이라는 것으로 그쵸.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냉하면 좋다? 좋지 않다. 위장이 냉하면 소화가 안 되겠죠. 소장이 냉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깨끗하게 분해할 수가 없는 거죠. 대장이 냉하면요. 탈수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꽁꽁한 강물이 어떤 물을 흐르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하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항상 따뜻해야 되는데요. 이 길이가 20m 전후라고 하는데 21m가 정상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단 10cm만 줄어도 그리고 1m가 줄 때마다 뭐 수명이 얼마큼 줄어든다는 개구학 그런 학문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린 차가우면 안 돼요. 냉적의 증상 살펴봤고요. 대체로 뭐 찬 게 시리다, 찬 거 먹으면 배탈이 난다, 몸에 기운 자체가 없다, 생리통이 심하다, 배꼽 아래로 딱딱하게 굳어 있다, 마음이 어떻다, 불안하다. 이 모든 것이 냉증에서 온다는 거죠. 소화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는다는 분들 많죠.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보면요. 내 몸 자체를 차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쵸? 그리고 이제 여름이든 겨울이든 추위를 잘 타는 것, 그리고 에어컨 싫어하고 겨울에 밖에 나갔을 때 특별히 추위를 잘 느끼고 물을 틀었을 때 찬물에 손대기 싫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로해지고 식욕이 없고 변이 무르고 설사를 하고 화장실 자주 가고 생리통이 심하다. 여기에서 4개 이상이면 냉적이십니다. 냉적이 시작을 한번 보면요. 몸이 왜 차가워졌는가? 냉장고가 나오면서 차가워졌다. 우리가 차가운 음식을 먹어서 차가워지고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아서 나는 이 정도의 추위는 견딜 수 있어.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쵸? 우리 몸이 그 냉기를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다이어트 중에서 우리가 뭐 영하 뭐 4도, 5도? 그 온도가 가면 우리 몸이 칼로리 소비량이 엄청나다.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진다 하시는데요. 저는 그 다이어트를 반대하진 않아요. 왜냐면 정말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잖아요. 저도 물론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뭐 제가 뭐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고 있진 않지만 다이어트가 주는 그 기쁨이 말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몸에 냉기가 들어왔으면 분명히 따뜻하게 충분한 따뜻함을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 이상의 따뜻함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온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너무 따뜻해서 땀나서 싫고 근데 사실 땀을 흘리면 건강해져요. 물론 그냥 식은땀이 주룩주룩 나고 그냥 여름에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궁금하시면 상담 저희가 이제 스케줄 잡아서 진행해 드리는데요. 어제도 이제 저희 손님 한 분이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그 손발에 땀, 온몸에 땀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자꾸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몸의 긴장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긴장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몸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혹은 나의 모계에서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혹은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극도의 이제 불안 상태나 심리 상태의 변화로 간이나 신장 쪽에 이상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한증 이런 분들 보면은 간이 뒤집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간이 뒤집혔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염려되고 그로 인해서 타인을 비방하기도 하고 이간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팠을 때 이상한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제가 원래 상담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건강에 관련해서 그런 상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업무적인 상담 이런 거보다는 개인적인 건강을 위한 상담은 받으니까요. 어제도 이제 간호사 준비하는 그 친구였는데 세상 믿지 않는데요. 근데 저랑 대화를 이제 몇 마디 나누다가 감사하게 저를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문의 깊이는 대화를 나눠보면 알죠. 그러니까 저희가 쉬운 말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전달 못하는 게 있으니까요. 꼭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내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정말 병원 가도 뭐해도 안 되는 것들 한번 오셔서 체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먹거나 과식하거나 과로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모든 행위들이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 중에서 몸이 따뜻하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몸의 온도, 난 더워 죽겠어요. 땀이 나요. 그래도 냉기가 가득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냉적과 관련된 질환 없는 게 없죠. 없습니다. 진짜 암도 냉기 때문에 온다고 하잖아요. 죽음의 온도 저희가 34도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해서 28도에 사망에 이르죠. 사망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온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TV에서도 나왔던 이런 냉적의 그런 부위들 하나하나 살펴봤었고요. 이 냉적의 부위고 앞에 저희가 찍어 놓은 거 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요거 동영상 올리면서 1, 2, 3, 4, 5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적어 드릴 거예요. 냉적의 결과 그로 인해서 저희가 원인을 찾아봤죠. 도대체 냉적은 어디에서 오는가? 태어날 때부터 허약해서 온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서 온다. 갑자기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암이 온다는 말이 더 맞는 거죠. 식적, 비만, 독소. 원인이 있다면 결과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은 거의 질병이겠죠. 근데 질병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었다 하시는데요. 질병이 나타나서 늦은 게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늦은 겁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살려고 하신다면 살 수 있어요. 냉적과 질병에서 하초화강과 수승화강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승화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초화는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신 분들이에요. 여성 질환과 냉적에서 보면요. 자궁이 차기 때문에 어혈이 잘 생길 수 있고 자궁이 냉하기 때문에 어떤 근종이라든지 이런 근막이 두꺼워지는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따뜻하게 해주면요.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슈데트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제품을 전신에 바르고 배하고 등에 발랐더니 자궁 외 벽에 있으면 수술하기 쉽지 않죠. 3cm 정도 있던 그런 근종들이 1cm 이 내로 들어와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를 들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 굉장히
규칙적으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영양제든지 간에 만약에 누군가 좋은 제안을 해왔다면 그것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과 냉적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내장 지방의 증가예요. 내장 지방은 거의 마지막에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팔, 다리, 허벅지 어디 쌓을 데가 없어서 배로 쌓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지방을 쌓으려도 글리 가야 되잖아요. 온몸이 막혀가지고 밥 먹고 뱃속에 쌓았다. 거의 쌓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데 내장 지방의 증가는 뭘로 이어진다? 성인병, 대사증후군, 뱃속이 차지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내 몸 자체가 어떻게 움직임이 편치가 않다. 등이 굳는다. 뭐 등에 담이 결린다. 이런 것들과 같이 오니까 사실 뱃살은 없어야겠죠.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랑 제 뱃살을 보면서 야 다이어트 며칠 안 했는데 배가 쑥 들어갔어. 저는 굶는 다이어트는 안 하거든요. 근데 쑥 들어갔어. 그래서 둘이 사진 찍어줄까 했는데 제가 마침 다 벗고 있어가지고 사진 못 찍었는데 되게 기분 좋았어요. 냉적으로 인해 소화기계는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한다? 밥 먹고 바로 눕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근데 밥 먹고 누워버리시죠. 그리고 집에 사용하는 쇼파가요, 엉덩이가 푹 들어가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흉추가 평평해지면서 점점 목이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쇼파가 편치 않아서, 그러니까 쇼파가 너무 부드러워서, 쇼파가 너무 편해서, 내 몸이 편치 않아진다는 말이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그 쇼파 관련해서도 한번 집에 체크해 보시고 좀 단단한 쇼파 위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무릎보다 밑으로 처지는 쇼파보다는 좀 평평하게 이제 유지된 쇼파가 좋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 만성 소화 장애와 신경성 위염, 그다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증상들이고요. 미식미식하고 좀 속이 편치 않고 이런 증상들이에요. 냉적과 피부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간에 열기가 많아서 폐가 식혀주지 못할 때 폐에 열이 과잉돼서 오는 게 아토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습이 자꾸 차고 뜨겁고 하니까 우리가 습이 있고 뜨겁다고 하면 이끼가 끼는 것처럼 몸에 습진 같이 아토피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습을 빨리 말려주거나 혹은 뜨거움을 빨리 내려주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한 피부의 냉적. 그러니까 열기는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가? 내 몸이 냉한 데서 출발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적과 건강에서 냉적 해소법을 좀 보자면 이건 저희 제품 건데 그거 말고 복부 관리 효과. 냉적이 어디 복부에 많이 낀다. 그럼 복부를 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냐? 지방분해, 위장하수, 변비 예방, 생리통 예방, 기미잡티. 복부가 굉장히 차다는 건요. 복부에서 벌써 38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체는 갈수록 더 차가워지고 상체, 가슴부터 머리는 계속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복부 차신 분들 거의 그래요. 복부가 많이 나오고 복부가 차다 얼굴 보면 빨개져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분들 보시면 기미잡티 잘 올라오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좀 하셔라. 그럼 복부에는 어떤 장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반사구를 가지고 있냐? 심장, 우리가 봤던 냉적의 반사구랑 좀 비슷하죠? 이 부분도 캡처해 놓고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이게 이제 냉적 수업이 마무리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 드릴 거고요.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안 됐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